스포츠 분석하는 훅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매일 수익 날 수 있는 스포츠 분석 및 픽 받아보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12월 3일 NBA 그리고 월드컵 한국 경기만 코멘트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vs 포르투갈. 오늘 H조 싸움에서 어느 한 팀도 힘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 한국 사우디 우루과이는 어떻게든 이기고 봐야 하는 상황이고, 포르투갈은 16강 진출은 확정이지만 혹시 조 1위는 확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16강전 붙을 브라질을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포르투갈도 오늘 주전 그대로 나올 확률이 크죠. 한국은 벤투 없이 경기를 치르는데 이강인이 선발로 나온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지난 가나전 이강인이 선발로 나왔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기대가 컸던 김민재, 손흥민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특히나 김민재는 지난 가나전 자진 교체 요청으로 나가기도 했고요. 풀 컨디션이어도 힘든 상대인데 사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포르투갈 승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한국을 응원해야죠. 다음 경기부터는 NBA 분석 내용 공유드립니다. 먼저 샬럿 vs 워싱턴. 샬럿은 동부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팀이 시즌 전 베스트 오라 생각한 선수 중 3명이 빠져있는 상황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가정폭력 혐의로 뛸 수 없는 마일스 브리지스를 필두로 라멜로 볼과 헤이워드가 부상으로 빠져있다. 로지어와 우브레, 워싱턴 등이 힘을 내고 있긴 하지만 재능의 합은 아쉽다. 워싱턴은 브루클린 원정에서 패하며 다시 5할 승률로 떨어졌다. 포르징기스가 최근 두 경기에서 평균 35점을 뽑아냈고 빌과 쿠즈마 등 빅3가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벤치의 기복이 아쉬운 최근이다. 그래도 키스퍼트와 바튼 등은 외곽포가 좋은 선수들이고 가포드도 골 밑에서 리바운드 단속이 가능하기에 반등을 노릴만하다. 워싱턴의 승리를 본다. 샬럿은 부상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기에 홈의 이점을 누리기 어렵다. 워싱턴이 언더사이즈 트위너임에도 빅맨 수비를 해주지만 쿠즈마와 포르징기스가 경기 내내 상대 림을 공략할 것이다. 다소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우브레를 파울 트러블에 빠지게 할 브래들리 빌도 있는 워싱턴이 승리할 것이다. 다음 경기는 애틀란타 vs 덴버. 애틀은 올랜도 원정에서 모처럼 대승을 따냈다. 4강 경쟁을 할 거라는 기대를 받은 이번 시즌이기에 초반 승률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5할 이상을 마크하며 중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난 올랜도 전에서는 트레 영과 카펠라가 더블더블에 성공했는데 머레이도 3점 슛 3개 포함 27점을 보탰다. 단, 이 경기에는 주전 포워드 듀오인 존 콜린스와 디안드레 헌터가 모두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기에 그리핀과 포레스트 등이 출전 시간을 가져가야 한다. 덴버는 휴스턴을 연파하며 서부 컨퍼런스 선두인 피닉스를 맹추격 중이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제프 그린 등 주요 포워드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임에도 슈퍼에이스 니콜라 요키치를 중심으로 머레이와 고든 등이 주전 구간을 압도하고 있다. 한카와 리드 등 팀이 기대하는 벤치 선수들의 경기력도 안정적인 최근이기도 하다. 덴버의 승리를 본다. 마이클 포터가 빠진 점은 아쉽지만 애틀 역시 콜린스와 헌터가 모두 나설 수 없다. 세로 수비는 좋지만 가로 수비의 약점을 보이는 카펠라를 상대할 요키치가 골 밑에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머레이가 영과 자존심 대결에서 밀리지 않을 덴버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다음 경기는 보스턴 vs 마이애미. 보스턴은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45득점 이상 10리바운드 이상과 함께 8개의 3점 슛을 커리어 두 번째로 기록한 테이텀을 앞세워 마이애미를 제압했다. 높은 3점 성공률로 추격한 마이애미 상대로 고전했지만 슈퍼스타 테이텀이 경기를 매조지했다.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주전 라인업을 가동하는 팀으로서 지지 않을 것 같은 최근을 보내고 있다. 또 그 경기 이후 베테랑 빅맨인 알 호포드에게 2년 연장 계약을 주며 현재 전력을 유지할 것임을 공고히 했다. 마이애미는 최근 결장 중인 버틀러의 몸 상태가 출전 가능한 상황으로 올라온 호재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100% 출전을 장담하기는 어렵고 나선다 하더라도 긴 시간을 복귀 전에 보내진 않을 것이다. 결국 지난 경기에서 팀 공격을 이끈 스트러스와 히로 등 스윙맨 선수들에 의존한 운영을 해야 한다. 벤치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하이스미스의 출전 시간도 길 것이다. 보스턴의 승리를 본다. 버틀러가 출전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나선다 하더라도 풀핏의 그로 보긴 어렵다. 테이텀과 브라운 쌍포가 경기 내내 상대 매치업을 폭격할 수 있고 브록던이 이끄는 벤치의 지원도 있을 보스턴이 마이애미 상대로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vs 토론토. 브루클린은 워싱턴을 잡고 본격적으로 순위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최근 듀란트를 지원하는 2옵션 역할을 잘 해주던 벤 시몬스가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였지만 주전으로 올라온 해리스가 3점 슛 4개 포함 14점을 뽑아냈고 어빙도 충분한 경기 영향력을 보였다. 무엇보다 리그 최고의 득점원인 듀란트가 기복 없는 경기력으로 팀을 잘 리드하고 있다. 토론토는 뉴올 원정에서 패하고 브루클린을 만난다. 홈에서 클브를 제압하며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였기에 아쉬운 뉴올전이었는데 그래도 감독이 원하는 로테이션 운영이 가능하다. 부상에서 돌아온 시아캄은 특유의 다재다능함을 뽐낼 수 있고 아누노비와 벤블릿의 주전 구간도 안정적이다. 지난 경기에서 3점 슛 6개 포함 35득점을 기록한 트렌트의 손도 뜨겁다. 브루클린의 승리를 본다. 토론토가 부상자들의 복귀로 인해 전력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듀란트의 기세가 워낙 대단하다. 매치업으로 나설 상대 에이스 시아캄과의 대결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것이다. 토론토는 2m 초반의 길쭉한 포워드들을 내세워 경기에 임할 텐데 듀란트를 제어하기 어렵다.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 vs 올랜도. 클리블랜드는 난적 필라델피아 상대로 28점 차 대승을 거뒀다. 자렛 알렌이 부상으로 빠진 경기였지만 모블리를 중심으로 제공권 대결에서 우위를 보였고 미첼과 알렌이 쌍포를 가동했다. 게다가 전반 충분한 리드로 인해 4쿼터를 가비지로 만들었기에 주축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고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최근 오코로와 오스만 등 벤치도 잘해주는데 르버트가 살아난 점도 팀에게는 큰 힘이다. 올랜도는 반케로와 바그너 등 팀의 미래이자 현재인 선수들이 20점 이상을 터뜨렸지만 애틀랜타의 높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완패했다. 부상에서 돌아온 마켈 펄츠가 모처럼 선발 출전해 17분간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아직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고 웬델 카터의 공백 속에 리바운드도 기복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펄츠를 비롯해 콜 앤서니 등 부상자가 하나둘 돌아왔기에 앞으로는 무기력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본다. 올랜도도 슈퍼스타 콤비로 성장할 수 있는 반케로와 바그너의 존재가 있지만 다른 포지션은 불안하다. 특히 보렌틀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백코트 수비력도 떨어지기에 갈란드와 미첼 마크의 애를 먹을 것이다. 올랜도의 높이 상대로 대항할 모블리와 웨이드 등이 있는 클리블랜드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12월 3일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단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일 뿐. 최종 조합픽 함께 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